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이진욱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시행을 13시간을 앞두고 유예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지, 스탠스가 바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변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진짜 숨겨진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에게는 어떤 압박이 가해질 것인가까지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내용을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세 유예의 이유를 먼저 보게 되면 멕시코가 이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국경지대에 1만 명의 군인을 즉각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고, 캐나다 역시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해서 전담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이 카르텔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하는 등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름 만족적인 결과를 왔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한 달 동안 너희가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최종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얘네들이 또다시 말을 안 듣거나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관세 부과를 또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좀 자주 바꿀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트럼프는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를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뒤에라도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말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취소를 해주고, 말 안 듣거나 또는 보복을 한다 그러면 추가 관세로 나는 너희보다 협상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바꾸는 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함께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면 바꿀수록 트럼프의 말에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또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 때문에 과거의 관세 경고에도 이번에도 그냥 뻥일 것이다, 협상 카드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기도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이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 쪽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결국 누가 이기든 간에 양쪽 다 피를 보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도 관세를 하게 되면 미국에게 일부분의 피해가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행을 하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먼저 활용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관세 카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과거 2018년도 미중 전쟁이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2년간 미중 관세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미국의 증시를 함께 보게 되면 2018년도 1월 달에 이 무역법에 대한 세이프 가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중 무역 분쟁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자 증시 S&P 기준으로 무려 9%나 하락을 하게 됐었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하니까 또다시 7%에 대한 하락, 그리고 6월 달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25%를 관세를 부과하니 3% 하락, 9월 달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관세를 하니 또다시 10%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짧게는 3%, 길게는 10% 가까이 매번 미 증시는 충격을 받았었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하는데 왜 미국이 조정을 받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되면,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것은 수입품의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겠고, 이는 곧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겠고, 이는 곧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관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기업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고, 이는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결국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늦춰져 증시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전쟁을 펼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선 트럼프는 이번은 관세 전쟁이 아니다. 100% 마약 전쟁이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도 10% 관세를 부여하는 이유가 너희가 이 마약 원료인 펜타닐 원료로 공급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관세를 붙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 과거 2018년도 때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중 무역 전쟁을 펼쳤었던 사례를 보면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18년도 때 미국은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게 되었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미국의 무역 적자 메꾸기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 2위를 다투는 나라거든요. 그중 2018년도 때 미국은 이 수십 년간 무역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은 무역 흑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수지 적자의 47%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중국의 기술 속도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국의 기술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정부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이 중국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각종 보조금과 여러 정책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국 기업들의 산업 점유율도 낮아지고 일자리도 잃는 여러 악순환의 반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산업의 피해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양광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무려 90% 이상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퍼 부분에 있어서는 무려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중국 정부가 연간 15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을 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90%나 또 하락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함께 피해를 봤었던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철강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런 중국의 정부의 도움이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지켜볼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결국 관세 전쟁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중국은 꼬리를 내리게 되겠고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0조 원 규모에 대한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명분도 여러 가지 만들었었는데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개선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외국 기업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도 하는 등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등 하면서 결국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번 미국의 관세의 진짜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마약 전쟁이니 불법 이민자 추방이니를 외치고 있지만 그거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다른 속내도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관세로 인한 세수 확보에 대한 목적 그리고 기술 패권 다툼에 대한 부분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자국 기업에 대한 이권 챙기기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역시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중국향 무역 적자가 18년도에 4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단 1년 만에 3천억 규모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었고 중국향 비중 역시 21%에서 13.9%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었던 바로 이 세수 확보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 왼쪽 표를 보게 되면 미중무역 전쟁이 시작했던 2018년도 때부터 본격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세수가 18년도 때부터 855억 달러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중에 무려 660억이 중국 관세로부터 걷어들이면서 어느 정도 세수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4년도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순위를 보게 되면 여전히 1위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의 30%를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멕시코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다 이번에 관세 전쟁에 포함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여기 밑에 쭉쭉쭉 내려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역시 8위에 미국 무역 적자국 순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한국도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사정권에 있는 나라라는 거겠죠. 현재 언론에서는 한 4월 이후쯤에 한국의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애들 먼저 좀 처리 좀 하고 트럼프가 한국이랑도 합의를 볼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트럼프는 과연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할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압박을 할까?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압박할지는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무역적인 측면과 이 국방비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한국이 그동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흑자를 많이 늘렸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 너희 우리 때문에 많이 수출 늘렸으니까 너희가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라던가 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 협력을 해라. 또는 미국 내에 있어서 생산시설을 건설해라. 제조업에 대한 재건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수입품을 늘려서 농축산물이라던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방비에 대한 인상 요구도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2.5%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3.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놓고 우리만큼 올려라 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산에 대한 무기 구매 확대에 대한 요구 가능성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자,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금액을 올려달라, 기존 금액에 대한 5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무려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한국은 20억 달러로 다행히 합의를 보면서 마친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주한미군의 분담금 그리고 국방비의 명목으로 올릴 확률 역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